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또 오마이뉴스도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청문회 나와가지고 왜 날 이렇게 구명하는지 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모 씨와 아는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모 대표가 누구냐면 어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이 사건의 2차 주가 조작 사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가족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유죄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영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런데 네. JTBC 어제 보도를 보면은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나기 위한 네. 해병대 1사단장 만나서 골프 치자 하는 그 모임 관련된 단톡방이 발견이 된 어허. 거예요. 네. 봤더니 누가 그 단톡방에 들어 있었냐? 네.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A 씨. 그다음에 이 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 이모 씨. 거기다가 경찰, 그다음에 변호사 뭐 이렇게 모여 있는 방인데 약속을 막 잡아요. 예. 해병대 1사단 가가지고 사단장 만나서 뭐 회식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씨가 이 전 대표가 막 맞장구도 치고 좋다 막 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카톡방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게 성사는 안 됐어요. 그 모임 자체가. 그런데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씨가 알았던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쵸. 해병대 출신입니다. 또 예. 이 전 대표가 예.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 사단장이었죠. 그리고 그 모임 보니까 뭐 돈독해요. 돈독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많이 소통하는 그런 방인데 과연 이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몰랐을 것이냐. JTBC가 물어봐요. 아니 임성근 사단장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전 대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는 알았다는 얘기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그렇죠. 이제 아시겠으니까 이 답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임성근 그다음에 이 전 대표 그다음에 김건희 어허. 이어지는 뭔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이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왜 선서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지금까지는 뭐 명확하게 우리가 증거가 있어서 안다 모른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모른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단톡방을 만들 때 뭐 정말 막 2,000명, 3,000명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뭐 모를 수 있어. 그렇죠. 네. 거기에는 그러나 우리 셋이서 예전 단톡방 만들어. 내가 근데 신윤기 변호사 모른다고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소수의 사람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모르는 네. 사람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친목과 연관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용에 뭐 골프 치는 얘기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과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이 있었으면 모른다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아. 그래서 저는 추측컨대 이거는 뭐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서 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번 법사위 그 입법 청문회에서 네.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왜 선서 안 하냐? 왜냐하면 선서하고 나면 나중에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네. 하나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 하나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랬다며요. 박근태 의원이 맞습니다. 질문했을 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얘기가 거짓으로 증명되면 본인은 처벌받아야 되니까 그걸 극구 선서를 거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입니까? 본인도 어쨌든 공직자잖아. 군인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잖아요. 그렇죠, 공직자죠. 네. 예. 공직자가 국민 앞에 세금으로 자기 월급 받고 또 본인이 사단장 할 때는 운영비도 받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선서를 거부하려면 네.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앞에 전제가 있어요.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을 때만 선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선서를 거부했단 말은 네. 내가 유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무죄가 될 것 같으면 왜 선서를 거부하죠? 만약에 자신 위증할 생각이 없다고 네. 왜 선서를 거부하냐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누가 얘기한 거죠? 박정호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얘기했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말씀을 못했어요. 왜? 아니 얘기하세요. 불리한 거는 왜 자꾸 제가 질문을 예, 유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봉술이라는 겁니다. 배워. 아 배웠습니다. 알죠? 진봉술. 예, 진봉술 이상입니다. 못된 건 배우고. 못된 거라죠. 자, 예. 변호사님.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최혜병 특검에 제가 이름을 윤석열 특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 통화 기록이 군사법원에서 네. 나왔을 때였고요. 어제 그 단톡방이 나오면서 이제는 윤석열 특검이라고 하는 이 최혜병 특검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특검과 연계되면서 이거 자웅동체 특검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오작교에서 만난 순간이 어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왜 그러냐? 오작교에서.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투스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개입하고 수사 은폐, 수사 무마, 수사 외압까지 넣는 거는 너무나도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성근이 김건희 라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복 라인인데 여기 건 라인 아닙니까? 건 라인. 그래서 요 라인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 네. 이거는 범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범죄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은 간접적 동기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면서 행정부 수반인데 투스타라 그러면은 거의 뭐 한 차관급 이하죠. 한 1급, 뭐 1.5급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 뭐 검사장들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1급 정도 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 너무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인사 구명 로비로 임성근 사단장이 움직였고 움직이면 사단장이 대통령한테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그 아래 징검다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어제 골프 모임으로 나온 거고 네. 그 안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단톡방에 들어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더 거짓말하는 거고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 단톡방에 없더라도 내용 자체가 해병대 제1사단장하고 가서 골프 치고 밥 먹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있는데 모른다. 뭐 곤란하다 이래 버리니까 더 궁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김건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회장과 이 대표, 이 대표 이 도이치모터스 대표. 예. 주가 조작 처벌받은 사람과 네. 김건희와의 이 연관성 그걸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스스로 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알리바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빨리 해결해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고 내가 또 수사 전문가인데 야 나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군사법원법을 다 위반해 버린 이러면 완전히 퍼즐이 꽤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행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은 네. 중요한 동기로서는 어제 그 문자는 매우 중요했고 윤석열 특검이라는 이 최희병 특검과 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특검을 만나게 해주는 이 자웅동체 특검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저는 상징성 있는 장면이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단톡방에 있었던 그 변호사가 JTBC 기자에게 한 말은 뭐냐면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또 이 골프 모임 예. 단톡방을 보면은 아는 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너무 친밀하고 은밀합니다.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일사단장 만나러 간다. 뭐 회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회식하고 골프 친다. 그럴 가능성 낮죠. 이런 얘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사단장이 의혹이 모르는 터지는 사람하고도 막 찝니까? 사단장이 막 무슨 막 골프 팬미팅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그럴 순 얘기죠. 없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두 개인데. 아 이거는 앞으로 또 크게 비화가 될 것 같아요. 비화가 되고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경로를 했는지 그 경로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그렇죠.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연결고리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 오물풍선 때문에 네. 보병 1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됐습니다. 시험이 됐죠. 왜냐? 음. 술 마셨다고. 음. 술 마셨다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런 우리 청년이 목숨 잃었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 너무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국민이 다 알 것 같고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데. 당연하죠. 검찰이나 이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경찰도 그걸 회수해 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주면 안 경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 받았으면 본인들이 갖고 회수를 해주면 안 돼요. 이미 이첩이 된 거잖아요. 네. 이첩된 걸 돌려줬다. 그것도 위에서 전화를 받고 이런 거잖아요. 미리 전화해서 자 경찰청에 전화 갈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일정 부분 이미 이첩된 내용들을 회수하는 작업에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이첩 과정에 경찰이 또 협조를 해줬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걸 이첩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 봐도 이거는 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그랬잖아요. 8명을 해병대 박정훈 대령 단지 수사단장은 8명을 혐의자로 해서 피의자로 명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서 6명 빼고 2명, 대대장 2명만 지금 처벌을 받게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 예를 들면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화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백했죠, 자백.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발언을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서 올 거라는 것까지 경찰에 얘기 났으니까 전화하라는 유재현 법무관리관이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시원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대통령실에서. 모든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네.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하고 회수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신범철 차관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기록 그리고 회수 증언 이걸 통해서 이제는 윤석열 몸통 이게 다 지금 드러난 거거든요. 게다가 그 회수 과정에서도 일단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첩된 기록을 무슨 근거로 갖고 오느냐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무법한 경찰이에요. 무법 경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 외압에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법하고 불법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 자체도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뭐 내가 바로 잡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아무리 군 통수권자라도 군 수사 업무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군사 경찰법에도 나와 있고요. 군사 법원법에도 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 그럼 수사에 간섭해도 되느냐? 이것도 그것도 안 안 됩니다. 돼요.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은 경찰청장조차도 국수본장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가 없는 일을 군에다가도 손을 대고 경찰에다가도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무법 경찰, 불법 경찰 이 사람들이 뭘 사건을 규명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화 한 통에도 깨갱하는 경찰이 깨갱 경찰이네, 깨갱 경찰. 이거 거의 뭐 알라바이 경찰이에요. 제가 볼 때 애완 경찰. 그래서는 아니 제 말이 심합니까? 반박을 해보세요. 반박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제 특검으로 가는데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한 특검을 만들어야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사 대상은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의 정점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특검을 14차례를 했는데 그중에 개별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13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2번이 성공했고 11번이 다 실패했어요. 2번에 성공했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인데 네. 이 두 개의 특검의 특징은요. 야당이 선출했던 특검이 했던 겁니다. 맞아요. 한 번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 번은 국민의힘 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법안 보시면요. 아예 법에 써 있어요. 야당들의 명을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드루킹 특검에는 자유한국당과 뭐 평화와 정의 모임 뭐 이렇게 당 이름을 넣어놨거든요. 이런 야당들이 추천했던 특검은 야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던 거고 나머지 11번의 특검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 4번, 변협회장 추천 특검이 7번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하. 혹시 기억나는 특검 있으세요? 없어요. 11번 중에? 없어. 특검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허익범 특검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야당 추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 네.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법원장 추천,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변협 추천 이거 다 실패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해병대 이 진실도 수사외압 진실도 밝히기 위해서는 성공한 특검의 전례를 가져와서 해도 모자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거짓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뭐요? 팩트가 맞지 않아요. 거짓 정보를 계속 지금 아니, 지적해 주십시오. 안 퍼뜨리고 맞는 게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첫째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 특검 추천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러니까 짜고 친다는 거잖아요. 그쪽 그렇게 말은. 얘기하는데 네. 근데 특검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차적으로
변협이 추천한 8명 중에 그 중에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예요. 자, 신인규 변호사, 변협이 네. 진보적입니까? 아 변협은 완전히 윤석열 하수인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변협이 아니 뭐 정부적인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변협이 네. 어떤 사람을 추천할지. 근데 변협이 추천한 게 친민주당입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추천한데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건 싹 빼. 거짓말이지, 앞에 건 빼고 거짓말. 뒤에만 얘기해요 지금. 법에 보면 변협이 먼저 8명을 추천하면 네. 그 중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는 그 대통령이 마지막 1명을 결정하는 거고. 근데 변협이 걸을 때 그러면 8명 추천할 때 완전히 극 진보든 극 보수든 이런 사람 하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신인규 변호사 말처럼 변협이 진보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변협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쏙 변협은 빼고 보수적입니다. 지금 변협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변협 얘기는 쏙 빼.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물론 2차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1차적으로 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건 1차적으로 걸러져서 올라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편파적인 사람이 특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저는 오늘도 뭐 계속 방송에 나와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뭘 모르고 떠드는 거죠. 계속 그래요. 그리고 뭐 브리핑 가지고 독소 조항이래. 무슨 브리핑을 맨날 했잖아. 신규 변호사 특검 중에 브리핑 안 한 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김정숙 특검 때 그 조항 또 넣어놨던데.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나왔어요. 무슨을 하고 있고. 아니 저는요 대법원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법원장 추천했던 특검이 과거에 4차례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 대법원장은 누구냐? 조희대 원장 누가 추천했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실패의 사례도 언급했지만은 편향성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안 그러니까 돼. 한동훈 후보의 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금 제3자, 뭐 공정 이런 차원에서 대한변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는 게요.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7개도 다 실패했습니다. 전례도 있지만은 그렇죠. 천하람 변호사는 이분 대한변협에서 임원까지 했던 분이에요. 법제이사까지 지냈습니다. 저보다 변협에 대해서 저 잘 아시는 분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길게 썼어요. 그럼 지금 변협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변협이 공정하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만들었던 안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변협이 임명한 사람들 중에서 네. 골라서 그렇죠. 고르겠다라는 네. 건데 네. 제가 변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존 협회장, 직전 협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입니다. 근데 대한변협의 협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적이거든요. 그럼 공정해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엽 협회장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9월 달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장관급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무당적 상태에서는 무당적이라고 치더라도 바로 변협회장 이후에 받은 직책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공공기관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의 편향성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협회장은 김영훈 협회장인데 이분은 그 이종엽 협회장 체제에서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변협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권 재창출을 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종엽 협회장 시절에 부협회장을 했던 분이 박상수 변호사예요. 이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인천에 공천받아가지고 한동훈의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간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종엽 협회장도 당적은 갖고 있었지 않았지만은 당시에 부협회장들이 다 그 부류의 그 나물의 그 밥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변협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않고 다소 친여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협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고르는 것도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그럼 야당 추천 당연하지. 특검으로 가는데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시비를 거니까 그럼 좋다. 민주당이 170석 있지만은 기득권을 내려놔라. 그럼 저는요 오히려 야당 추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번 특검 때는 야7당의 공동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당들이 2명씩을 내는 겁니다. 그럼 14명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콘클라베 형식으로 교황 선출 방식으로 비토권을 형성하면서 4명을 추리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을 골라가지고 그 2명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올리는 방식으로 야7당이 공동으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개혁신당은
합류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엊그제도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 공부 모임에 가가지고 막 아. 연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를 할 거면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냥 준 여당으로 봐줘도 됩니다. 그러면 6당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동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존의 성공 사례도 부합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독식이다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는 저는 매우 좋은 방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난 입법청문회에서 확인이 됐고 네. 특검 안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진상 규명을 하고 정말 하나하나 따져 물으려면 지금 발의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특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그 다른 소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정정당당함을 왜 싫다는 증명하면 겁니까? 돼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옛날에 박영수 특검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윤석열? 아니 두 분도 국민의당 야당이 추천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박봉규가 아니고 박지원 대표가 추천한 아니 박영수 특검에 본인들이 하수인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누가 임명했죠? 그때 특검 박영수 아니에요? 허익범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은 국민의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네. 성과도 냈고 칭찬도 받았는데 네. 이번에 특검은 그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뭔 되는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적당히 지금 하십시오.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지금의 최수근이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네.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당에 추천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염치가 없죠. 수사 대상이 예를 들면 지금의 현 정부고 대통령실까지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여당이 추천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이 얘기를 하잖아요. 피고발이니까 고발인이 어떻게 고르냐 이러는데 전 반대로 어떻게 그럼 범죄자가 고릅니까? 윤석열 대통령 범죄자 아닙니까 지금? 범죄 혐의자, 범죄자. 근데 범죄자가 고른다고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고발인이 고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야당이 고르는 게 맞지. 어떻게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인데 수사 대상자가 내가 고르겠다. 아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 가자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거죠. 네. 너무 답답하고 좀 한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박봉기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박종환 스팟은 살아있는 입체 시사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 아래에 보면은 조국혁신당 최고위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채널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재문 교수님 화면 아래에 보면은 네. 환경노동위원회 네. 환노위 환노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이 현장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채널로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입체 시사 저희가 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지문 교수님이 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딴짓 네. 못한다고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화면을 잡지 마세요.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짓 계속 하시 이렇게 보통 넘어가면은 딴짓을 딴짓을 그것도 계속 진봉술로 하나 하시는데 가르쳐 주죠. 진봉술. 어떻게 딴짓해요? 뭔 딴짓 안 해요. 방송할 때 안 딴짓하는 합니다. 방법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 딴 생각하는 방법 이런 거 뭔 딴짓 아 근데 티 안 나는 방법. 티 안 나는 티 안 방법. 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근데 최선을 요거는 다하고 제가 증인 쓰는 게 최 교수님이 예. 항상 요 입체 안 할 때도 딴짓 안 하십니다. 딴짓 안 해요. 항상 그 자료를 찾으시고 자료를 항상 찾고,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공유를- 제가 증언 쓸 수 있어요. 공유 제가 증언 공유가 섭니다. 중요해요. 예. 그럼 뭐 맛집 검색하고 그러시죠? 무슨 소리야? 이 네이버 거짓말- 지도 항상 자꾸 거짓말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위증의 알겠습니다. 죄로 처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요 10분 퇴장권이 있어. 저의 진짜 어쩌고 아니 근데 사회권을 앵커님 사회권을 퇴장하면 안 예. 되는 게 퇴장하잖아요. 예.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쉬고 좋아하십니다. 있잖아. 이거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출연료랑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퇴장을 유도할 수가 있어서 밖에서 쉬고 그거 있으면 신중해야 돼요. 됩니다. 그렇네. 아, 그걸 좋아요. 몰랐네요. 10분 동안 아주 쉬고 좋아요. 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